이 영상은 제가 볼 때 한 10일 정도 뒤에 요 가격 금액이 올라가고 나서는 아마 삭제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부동산 법인 글로벌 하우스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파타야에 정말로 메리트 있는 신축 프로젝트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한국 고객님들 포함해서 외국 고객님께서 요 프리세일 요 콘도를 구입을 하셨었고, 제가 오늘 요 겸사겸사 요 사무실에 왔는데, 지금 현재 요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직 요 쇼유닛이 있는 세일즈 오피스가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 영상 올라가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약 일주일 뒤에 요 쇼유닛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들었던 정보로 인해서는 그동안 정말 많은 유닛이 판매가 되었고, 그리고 11월 25일 날 공식적으로 금액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마지막, 가장 프리세일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러면서도 좋은 유닛을 선점할 수 있는 좀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은 기존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냥 실질적으로 이 정보만 하나하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소개했던 프로젝트가 요 원스 웡아맛이라고 해서 원스 파타야 프로젝트, 파타야 아시는 분들 아시죠? 한국인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요 유닛인데, 요 참고로 원스 파타야를 구매하셨던 사장님께서 또 원스 웡아맛 프리세일을 구매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을 보시게 되면은 총 56층에 정말 초고층 요 콘도 프로젝트가 올라가고, 전체 유닛은 548개의 유닛입니다. 그래서 이 층별로 계산을 해보면 각 층에 총 10개의 유닛도 되지 않는 이런 프라이베이트한 콘도를 갖게 되는데요. 이 콘도에 대한 장점만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로 입지였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우리가 파타야에 오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가보셨거나 보셨던 적이 있는 이 터미널 21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전교차로가 있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파타야 메인 해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은 웡아맛 해변이 가죠. 그래서 웡아맛 해변 같은 경우에는 파타야에서 두촌이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조용한 동네로 알려져 있는 요 북부 해변인데, 지금 오늘의 프로젝트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여기에 새로 짓게 되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는 아카라 5성급 호텔이 있고요. 바로 또 앞쪽에는 스페이스 호텔로 해서 여기가 터미널 21의 이 5성급 호텔, 이 그란데 센트럴 5성급 호텔과 같은 회사에서 여기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성급 호텔, 그리고 이 앞에 또 새롭게 5성급 호텔을 이 같은 동일한 회사에서 또 짓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두시탄이 또 5성급 호텔 있죠. 그야말로 5성급 호텔의 이렇게 사이에 있는 정말 최고급 로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입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옆에는 이 해당 프로젝트를 짓는 건설사가 이 커뮤니티몰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방콕의 터미널 21 옆에는 유명한 스테이크 집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약국, 화장품 판매, 안경점, 그리고 명품샵, 음식점, 바, 그리고 마카, 고급 마사지샵이 이 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픈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쪽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탑스 슈퍼마켓인데, 그 중에서도 중형급 이상 약 2주일 정도 전에 새롭게 오픈을 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스 데일리 몰에서 가볍게 시장도 볼 수 있고, 스시나 채소, 과일도 모두 판매할 정도로 이 사이즈가 있는데, 그만큼 이 해당 프로젝트의 입주민을 생각해서 이 탑스 데일리 이 마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점도 여기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곳에 세일즈 갤러리가 쇼유닛과 함께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 일주일 후에 오픈을 하는데, 이때 가격이 약 5% 정도 이상 더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 분들의 의견도 취합해 본 결과, 오히려 중심가인 부분이나 비치프런트보다 가운데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터미널 21이라는 메인 백화점과 5성급 호텔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입지적인 부분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좀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가 총 1베드룸, 2베드룸, 그리고 펜트하우스 유닛이 있는데, 당연히 이 각 특별한 층에는 인피니트 수영장을 비롯해서 골프 시뮬레이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고, 이 프로젝트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1, 2층 건물에
카페와 식당가들이 별도로 운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건물에는 이 탑스마켓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루프탑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야의 멋진 이 도심, 제가 볼 때는 북부, 중부, 남부까지 모두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층 유닛을 구입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 중에 제가 이 뷰를 봤는데 여기서 저 멀리 좀티엔뷰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콘도가 전체 각 유닛마다 층고를 3m 정도 높이로 올렸다라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이 층고가 높은 것이 고급 콘도의 기준이 되겠는데 이 3m라는 높이가 보통 한 요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앞에 보이는 부분에 요 3m 높이를 각 층별로 올렸기 때문에 제일 높은 층의 높이는 약 200m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 건물을 과연 누가 짓느냐 했을 때 요 시공사에 대한 메리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콕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색적으로 건물을 지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톤 지역에 보면은 마하나콘 빌딩이 있는데 그 마하나콘 빌딩을 지은 이 프랑스계의 유명한 시공사에서 이 해당 프로젝트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반 공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콘도의 요 완공일은 2029년 하반기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닛에 대한 현황표 요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와, 지금 4년 뒤에 완공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유닛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주황색은 모두 예약 완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약금과 함께 계약금까지 지불한 유닛들을 모두 잠가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건설사에서 공개적으로 유닛을 판매하는 이 플로어 층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닛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원베드룸 중에서는 가장 작은 사이즈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코너나 베란다, 여기는 사실상 여기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은 포에라고 하는 조금 발코니 아니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통로 부분이 넓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실사용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크게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스퀘어미터 단가를 곱했을 때 원베드룸의 이 추가적인 사이즈를 더 곱하기 때문에 사실 원베드룸 베란다보다도 원베드룸 작은 사이즈 레이아웃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보시게 되면은 진한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이 원베드룸 베란다 사이즈나 원베드룸 코너 사이즈 여기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높은 층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베드룸의 작은 사이즈가 메리트가 있죠. 여기는 실제로 현황판을 보게 되면은 어떤 유닛이 더 빨리 나갔는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파타야 쪽이고, 그리고 왼쪽이 북부 쪽인데요. 각각의 유닛이 모두 인기가 있는데 파타야 유닛은 모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 유닛이 남았는데 북부 유닛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웡아마 태변 뒤쪽에 람차방 뷰가 또 바다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뷰가 멋지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지금 해당 프로젝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5성급 호텔 하나가 있습니다. 요 아카라 호텔이라는 5성급 호텔이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실제로 이 해당 프로젝트의 앞쪽에 위치해 있지만 여기를 계산했을 때 약 22층 정도의 높이랑 비슷하게 요 호텔이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내가 만약에 실제로 원베드룸 작은 사이즈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요 22층 이상의 유닛을 이렇게 선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각 유닛마다 이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바다뷰가 멋지게 보이지만 그래도 이 호텔보다 더 높은 유닛을 잡는 것이 더욱더 뷰나 나중에 리세일할 때도 더욱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관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체 유닛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약 요 26층부터 28, 29, 34층의 유닛이 현재로서 가장 원베드룸 작은 사이즈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한국 고객님께서 요 34층의 유닛에 관심이 있어서 가격을 보았는데 약 850만 바트 정도 선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퀘어미터 단가가 25만 바트로 파타야의 북부 웡아마 태변에 있는 신축 콘도가 지금 30만 바트 정도 전후이죠. 그래서 그 정도보다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파타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유닛들이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제가 이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2025년 11월 25일 이후에
약 5% 정도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3천만 원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구입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희의 옵션 그리고 에이전트의 능력으로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파타의 가장 중심가에 있으면서도 고급 레지던스를 내가 구입을 희망을 한다. 그러면서 원베드룸 사이즈의 유닛 또는 투베드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바로 앞에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코너 쪽입니다. 요 투베드룸 코너 유닛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꽤 많이 나갑니다. 약 2,500만 바트 전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유닛에 관심이 있어도 요것도 메리트가 있지만 요 원베드룸의 작은 사이즈가 이 해당 프로젝트에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기 전체 유닛 중에 원베드룸 작은 사이즈가 메리트가 있고, 프로젝트 오른쪽에 호텔이 올라간 것을 감안을 하면은 약 26층부터 28, 29, 34층이 가장 원베드룸 작은 사이즈 중에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 가격을 올릴 플랜을 보았을 때는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나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기준으로 약 일주일 정도 이내에 부킹을 하는 것이 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가장 저렴하게, 그야말로 이 쇼유닛이 공식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이 서류만 가지고 가장 저렴할 때 구입을 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는 아마 이 영상은 제가 볼 때 한 10일 정도 뒤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금액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 해당 영상은 아마 삭제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면은, 이곳에 이 실제로 한국 고객님들과 외국 고객님이 요 계약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곳에 고객님들과 계약을 하러 올 때마다 일본 에이전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이전트 분에게도 물어보고 건설사에게도 좀 외적으로 물어보았는데요. 일본 고객분들이 이 해당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 40채 이상이 일본 고객님이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개인마다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태국에서 보게 되면은 일본인들이 구입하고 일본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고급 요 레지던스나 고급 위치에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방콕의 통로 옆에 있는 프롬퐁역이 일본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죠. 국제학교도 있고, 그리고 파타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곳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유를 어떤 한국 고객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근처에 있는 레지던스를 고급 레지던스라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일본은 유닛이 비교적 좀 타이트하고 좀 타이트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가 34스퀘어미터 적은 유닛의 사이즈를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실제로 구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참고로 아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태국에는 뭐 중국인, 인도, 유럽, 러시아 다양한 바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태국의 프로젝트를 보실 때 이런 부분도 고려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페이먼트 플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약 20만 바트가 부킹피입니다. 부킹피는 말 그대로 예약금이죠. 유닛을 홀드를 하는 거고, 실제로 계약금을 지불할 때 태국에서는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요 효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약금을 내시고 나서 계약금은 예약금을 포함해서 20%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약금을 지불을 하고 나서 계약금까지 총 20%를 지불을 하게 되면은 5개월마다 5%씩 총 6번 30%를 완공까지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는 인스펙션, 저희는 인스펙션을 같이 전문 회사랑 체크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 인스펙션을 체크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50% 잔금을 치르시고 나서 우리가 외국인 명의로서 다이렉트로 등기를 이전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좋은 유닛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페이먼트 플랜이기 때문에 완공은 당연히 완납을 해야지 우리가 등기 이전을 받는데, 이 페이먼트 플랜이 있는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20%, 그리고 중도금 30%는 매년 5개월 5%씩 총 6번,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5%씩 6번 이렇게 지불을 하시고 나머지는 완공 후에 50%를 완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하는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특정 콘도를 이렇게 구입을 하라고 푸시하거나 아니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부동산이 저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콘도를 구매를 하시고자 하는 요 사장님의 이름으로 요 명의가 가는 거고 이 사장님이 100% 소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히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시는 요 사장님의 몫인데, 프리세일을 구입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금액의 요 콘도를 구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 건설사에게 개인적으로 정보를 들은 게 앞으로 약 일주일 후에 5% 금액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태국의 부동산 건설사의 특성상 이 금액을 올리고 나서는 그전 금액에 대해서 딱 데이터를 다 지우고 그전 금액으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시는 것은 온전히 사장님이 하시지만 내가 만약에 이 해당 프로젝트 구매에 관심 있다 하시면은 지금 요 프리세일 초창기 중에 초창기, 아직 쇼유닛도 아직 안 만들어졌다고 했죠. 요 초창기 중에 금액이 가장 저렴할 때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메리트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11월 22일, 25일 날 가격이 올라간다 했는데 그 전에 여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22일 전에 혹시나 요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정보와 함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현재 요 촬영하는 날 지금 시점이 지금 사무실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고 있죠. 쇼유닛 오피스, 요 새롭게 지어지는 쇼유닛 오피스 전에 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무실을 현재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이전하는 요 장면과 함께 동시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요 외부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면 지금 바로 앞에 터미널 21, 그리고 그란데 센트럴 포인트 5성급 호텔이 있고요. 여기 옆에 새롭게 어게인 파타야 커뮤니티 몰이 생겼습니다. 아직 모든 부분에 그랜드 오픈을 하지 않았지만 약 70% 정도는 현재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아카라 5성급 호텔이 있고 요 어게인 파타야와 아카라 몰 사이에 요 프로젝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환경을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게인 몰이 지금 요 해당 프로젝트의 건설사가 지은 커뮤니티 몰의 단지입니다. 제일 처음 여기 맥도날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터미널 21이죠. 지금 터미널 21 앞에는 요 야시장도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드럭스토어라고 해서 약국이죠. 약국이고, 그리고 뭐 그의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수비니어, 기념품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면은 뷰티리움. 여기는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이니스프리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새롭게 들어서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홀리데이 5조, 그리고 여러 요 호텔들도 이곳에 또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엘가우초, 요게 터미널 21 방콕에 있는 지점 옆에 이렇게 건물로 있는 유명한 스테이크 집입니다. 원래는 지금 앞에 이렇게 테이블을 두는데 방금 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모두 실내로 이렇게 철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내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회전교차로죠. 그리고 회전교차로 앞에는 요 두시타니 5성급 호텔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스페이스, 여기도 그란데 센트럴 포인트 스페이스 파타야 호텔입니다. 5성급 호텔이고, 그리고 요 앞에 짓는 건물도 요 같은 동일한 회사에서 짓는 5성급 호텔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이 이렇게 어게인몰로 새롭게 생긴 곳입니다. 아마 파타야를 최근에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 이런 곳이 새로 생겼구나 이럴 것 같은데요. 여기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또 유명한, 방콕에서도 유명한 요 마사지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양식 음식 파는 곳, 그리고 일식점,
일식집 있고요. 그리고 피자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명품, 그리고 여기는 커피숍, 여기는 바, 그리고 뭐 케이크, 커피 마찬가지로 판매하네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라이브 뮤직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안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음악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앉아서 맥주나 술을 마실 수 있는 곳,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여기는 커피숍이네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뭐 매니큐어, 그리고 매니큐어 관련돼서, 자, 그 다음 여기는 일식집입니다. 일식집 샤브. 그리고 그 옆에는 약국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옷가게. 자, 그 다음 여기는 덴탈, 치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메인 건물이죠. 자, 이곳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탑스 요 마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또 앉아서 마실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탑스 와인셀러가 있습니다. 이게 센트럴 페스티벌 백화점에도 있는데 여기 탑스 와인셀러와 함께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또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이쪽 지금 보이는 부분이 신축 이번에 프로젝트이죠. 여기가 한 200m 높이로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높게 올라가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왼쪽에 아카라 5성급 호텔보다는 뒤쪽에 이 프로젝트가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유닛에 이 오션뷰가 조망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유닛 중에 괜찮은 유닛은 지금 요 아카라 호텔을 넘어선, 요 루프탑을 넘어선 약 22층, 23층 이상의 요 원베드룸 작은 사이즈가 제가 볼 때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 2층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레스토랑이 자체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높은 층에는 파타야 전면이 보이는 정말 멋진 루프탑 바가 새로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 내부 탑스 데일리까지 한번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지금 이쪽 건물이 참고로 2층에 앞으로 쇼 유닛이 있는 세일즈 갤러리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탑스 와인바, 그리고 베이커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케이크나 이렇게 베이킹한 빵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제페니스 일본 누들 저 라면 집이 여기 또 새롭게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선글라스 판매하는 곳, 안경점, 그리고 기념품 판매하는 곳과 함께,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탑스 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 아마도 파타야 중심가에 좀 요 정도 사이즈의 요 중형급 마트는 쉽게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탑스 데일리 마트가 한 2주 정도 전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 세븐일레븐이나 편의점급이 아니라 과일, 그리고 채소, 웬만한 장은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과일들, 그리고 육류, 고기들, 생고기와 함께, 그리고 여기는 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시랑 이렇게 음식점,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요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요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냉동식품, 그리고 와인과 음료 판매하는 곳, 여기가 아이스크림도 있고 한국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과 함께 이렇게 음료 판매하는 곳, 주류도 여기 있죠.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렇게 규모 있게 만든 것은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같은 건설사에서 지은 몰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콘도 입주민들도 함께 생각해서 여기를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생필품까지 모두 구입을 할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건설사에서도 우리가 여기를 오픈하고 여기 2층에 이제 쇼유닛과 함께 세일즈 갤러리를 오픈하면 가격을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플랜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올라가서 쇼유닛이 있는 세일즈 갤러리를 오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자, 환전, 여기도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오픈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탑스데일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도 요 커뮤니티 몰의 단지가 나옵니다. 지금 내부는 아직 한창 공사 중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기도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깔끔하게 되어 있죠. 자, 이 아늑한 공간에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를 아마도 방콕의 아송역을 지나면서 요 체인, 요 헬스 스파 마사지 체인점을 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전체 건물을 사용하는데 여기가 제가 볼 때 요 고급 마사지점이어서 외부도 막 으리으리하죠. 보시면은 요 타이 마사지 60분 1시간에 850바트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있는 편인데, 자, 요렇게 요 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5성급 호텔 주변에 있는 주변의 요 시설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커뮤니티 몰이 오픈이 되면은 이 콘도에 대한 밸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사람들도 더 많이 이곳을 지나가고, 그리고 실제로 콘도가 올라가면서 쇼유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설사에서는 이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정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뭐 실제 태국에서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 좋은 입지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항상 그렇게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픈된 원베드룸은 다 가장 작은 사이즈는 모두 판매가 완료되고 다른 유닛들도 많이 판매가 완료되는데, 그만큼 부동산에서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 프로젝트들은 요 가장 이른 시기에도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제가 그 영상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체 태국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 중에 한국인은 불과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들 중에 입지가 좋은 곳은 다양한 국적들의 사람들이 사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판매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콘도 주변의 모습을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